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여러분들 인계가 많이 어려우시죠? 네, 제게 인계 관련된 영상을 찍어주세요. 환자 파악이 너무 어려워요. 인계만 하려고 하면은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푸센맘 입문과정에 보면은요, 인계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안 그래도 자세한 그 내용 온라인 강의 널스큐에도 상세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인계 관련된 내용을 약간의 강의식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약간의 강의 형식으로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설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그 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전자칠판 앞에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은 어색하네요. 제가 애용하는 전자칠판입니다. 인계를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이걸 추천은 바로 이 푸센맘 입문과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인계가 병원마다 다르다며. 그래서 10개 병원 이상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선생님들은 보통 어떠한 양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인계를 하시나요? 라고 해가지고 10개 병원 이상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보통은 어떤 분야에 어떤 걸 인계를 하는지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센스 있었나요? 여기 보면은 보통 저희가 인계장, 그 다음에 환자 파악, 그리고 라운딩 시 봐야 할 것, 그 다음에 인계 예시, 그 다음에 업무 메모, 이 순서로 책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환자거든요. 이 환자 모르시잖아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요, 어떤 부위냐면요, 콜론 캔서, 대장암 환자분이셨어요. 그리고 렁, 리버, 폐랑 간이랑 매츠, 전이가 있던 분이에요. 대장암에 암이 있었는데 이게 폐랑 간에 전이가 되었구나 까지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입원 동기를 볼게요. 이분은 2015년도에 대장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술을 했어요. 보통 OP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이퍼텐전, 고혈압이죠. 고혈압으로 메디케이션, 약을 먹던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간이랑 폐, 경추 쪽으로 전이 소견이 보였대요. 여러분들 봐볼게요. 보통 암이라는 게 있으면 전이가 되기 쉬울 수 있거든요. 이분은 간이랑 폐랑 경추 쪽, 경추는 이쪽, 목 쪽으로 이제 암이 전이가 된 건데, 목 쪽에 암이 전이가 되다 보니까요, 신경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왼쪽 팔, 이런 팔이나 이런 감각들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이 소견이 있어서 피오케모, 그러니까 먹는 항암제를 먹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척추까지도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신경까지 눌리다 보니까요, 왼쪽 팔도 약하고 그리고 통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이 환자를 봤나 봐요. 봤더니 그러면 암의 크기를 조금 줄여볼까요? 라고 하면서 방사선 치료랑 그 다음에 서포티브 케어, 지지적,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환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목 쪽으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신경을 누르면서 이런 페인과 센스,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지고 있구나를 연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분인데 현재 상태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 뭐예요? 룰아웃 sepsis예요. 룰아웃이 뭘까요? 가진단이죠. 진짜 진단은 아니고요,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단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sepsis 뭔가요? 폐혈증. 우리 폐혈증 너무 잘 알죠? 어떠한 균에 감염돼가지고 가장 주요 증상이 뭔가요? 열이 나고요, 혈압이 저하되는 그 폐혈증. 이번에 입원한 계기는 이 콜론 캔서도 콜론 캔서지만 처음에는 RT 하려고 왔어. 근데 지금 현재로는 룰아웃 sepsis. 자, 봐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진압력이 저하돼 있어요. 진압력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진압력의 3대 요소,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뭐예요? 시간,
장소, 사람, 이 세 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캔서로 인해 가지고 경추 쪽을 누르고 있다 보니까 S파인 쪽, 당연히 척추 쪽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왼쪽 팔이나 다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열도 지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sepsis의 주요 증상이 혈압 저하이다 보니까 우리 이 환자 혈압은 좀 자주 볼게요. 6시간마다 혈압 좀 체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프트 암쪽으로 에데마가 있어요. 우리 부종이 왜 생기죠? 혈류가 원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 지금 캔서가 지금 다 전이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 사람 지금 왼쪽 팔로 해서 에데마 있어요. 부종이 있으면 혈류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뭐 하죠? 엘리베이션, 팔을 올리는 행위, 다리를 올리는 행위를 통해서 부종을 낮춰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 볼게요. 이분은 지금 보니까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아들이랑 딸인가 봐요. 그래서 추측 면담을 했어요. 왜 했냐? due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거든요. 뭐뭐 때문에 이제 연명을 할지 말지 정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연명 판단 때문에 면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연명의료 판단서 써가지고요 했는데, 여러분들 병원에 들어가면은 연명의료에 관련된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 또한 당연히 푸센맘 입문과정이 담아놨거든요. 연명의료 판단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작성이 된 거예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가 와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류를 작성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환자 어떻죠? 진압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사 확인서로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볼게요. 처음에 입원 동기야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왔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열이 나는 상황에서 우리 항암도 그렇고요, 방사선 치료도 그렇고요, 몸의 컨디션이 따라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까지만 진행하고 홀드한 상태입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진압력도 저하되어 있고 삼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연화보조식 2단계를 먹고 있고요. 우리 피오메디, 그러니까 먹는 약을 드리려고 했을 때 물이랑 삼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삼키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요, 물 그냥 드릴 수 없거든요. 왜냐? 아스피레이션, 흡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에 섞어 드리라는 코멘트까지 인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알고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놓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인계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분 보니까 라이트암, 오른쪽 팔에만 22게이지를 2개나 갖고 있어? 뭘까요? 자, 이 사람 보니까 레프트 암 쪽으로 해가지고요, 페인도 있고 센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센스가 떨어지는, 감각이 떨어지고 에데마, 부종이 있는 쪽 팔에는 IV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혈류가 저하되어 있고 감각도 없는데 느낌이 없는데 그쪽에 IV 놓으면은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팔에만 우리 IV 갖고 있구나. 이 사람 보니까 폴리 갖고 계시네요. 네, 폴리 갖고 있고 보니까 페리니얼 케어, 보통 여자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요도의 길이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횡부 간호 또한 보통 챙겨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압력 떨어지고 위약한 환자이다 보니까 낙상 고위험군이겠죠. 그리고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욕창, 고위험군일 거고요. 레프트암 세이브 팔찌, 레프트암 아까 뭐랬죠? 감각 저하 및 에데마 있는 분들, 그쪽에 혈압 재거나 IV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프트암 세이브 팔찌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 푸센맘 입문 과정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요, 피버가 나는 환자분들은 보통 이 사람 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보통은 블러드 컬처, 스푸텀 컬처 여러 검사를 나가요. 그걸 보통 피버 스터디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요, 워낙에 항암하시는 분들은요, 케모포트라는 중심정맥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케모포트 안에서 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0월 6일 날 블러드 컬처에서 균이 나와서 케어포트를 리무벌 했죠. 균이 있는 포트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리무벌 하는구나를 연관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VFSS. 10월 7일 날 이거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연화 검사예요. 이 사람 잘 삼켜요? 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요 혈액종양내과 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삼켜요? 라는 거는요 혈액종양내과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병원에서는요 컨설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과에다가 협진을 의뢰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재활의학과에다가, 아니 재활의학과 선생님 이분이 밥을 먹었는데 캑캑대면서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 흡입 위험성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검사 좀 진행하고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컨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VFSS라는 연화 검사를 시행하고 답변이 뭐라고 왔냐? 이건 상상 속의 환자. 네, 이분 보니까 흡입 위험성 너무 높아요. 일반 물도 마시면 안 되고요. 연화 보조식만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환자분들, 요양병원에 가면 그런 환자분들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물에다가 가루 타서 젤리화해서 이렇게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통 흡입 위험성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이 검사를 시행을 했네요. 검사 또 진행했어요. 리버 쪽으로 MRI를 진행했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리버 쪽으로 캔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피버, 열나는 게 너무 안 잡힐 때 혹시 이 사람이 리버 쪽으로 해가지고 업세스, 농양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리버, 이 간 쪽으로 워낙에 전이가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팔로업, 재확인하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 한 번 검사하고 끝나지 않아요. 피버 스터디를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균이 나왔으면 어떡해요? 균이 없어질 때까지 봐야 돼요. 왜냐? 이 환자 여기는 안 나와 있겠지만 당연히 항생제 쓰고 있겠죠. 이 항생제에 반응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라도요, 보통은 3일 또는 뭐 7일 병원의 규정에 따라서 블러드 컬처를 계속해서 팔로우합니다. 자, 그럼요, 우리 간단하게 간단한가요? 네,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간호사분한테 인계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오래 걸리겠죠. 너무 상세했죠. 그럼 보통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인계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한번 인계를 해볼게요. 네, 선생님, 이 사람 콜론캔서 진단하에 OP 받았던 분인데 지금 이거 하이퍼텐션, 이거 의미 있어요? 의미 없죠. 지금 BP가 떨어져가지고 BP가 떨어지를 말랑하는 환자에게 하이퍼텐션 약 먹이고 있을 리도 없고 과거력은 과거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계 부분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랑 크게 관련이 있진 않죠. 그래서 저라면 이 부분을 생략할 것 같아요. 이분 15년도에 콜론캔서 진단 하에 OP하고 피오케모 하셨던 분인데요. 이번에 경추 쪽이랑 이제 스파인까지 다 매치돼가지고 페인도 있고 위약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암 크기 좀 줄여보려고 RT랑 서포티브 케어 하려고 이번 왔어요. 근데 RT 시행했는데 2번 시행하고 나서 피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홀드하고 있고 지금은 룰아웃 세시스로 항생제 쓰고 있어요. 지금 이분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지금 이분 사람만 얘기하고요, 장소랑 시간에 대해서는 진압력이 없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분 나 누구야 이 말 말고는 하실 수 있는 말이 없으세요. 이렇게 그 상황을 그대로 말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L스파인 쪽 페인을 호소하고 있어가지고 뭐 진통제는 뭐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삐버는 지금 저 때 삐버 몇 번 나가지고요, 해열제 몇 번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 사람 지금 레프트 암 쪽으로 센스 떨어지고 에데마 있어가지고 레프트 암 세이브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션 하고 있어요. 이분 10월 16일날 보호자랑 주치의분 연명으로 판단서 써가지고 지금 이행서까지 작성된 상태인 거 있고요. 바로 넘어가겠죠? 이 사람 먹는데 기침해가지고 10월 7일날 VFSS 검사 시행했는데 삼키는 거 보니까 아스피레이션 위험성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화보조식 2단계 먹고 있고요. PO 메디 혹시 추가되면요, 약에 섞어드리고 웬만하면 주사약으로 처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라이트 안쪽으로 22개의 2개 잡고 있고요. 지금 폴리하고 있어가지고 페리니얼케어 해주시면 되는 거 있고, 이 사람 10월 6일날 했던 블러드 컬처 검사 상에서 균 나와가지고 케어 버튼 지금 리무버를 한 상태세요. 그리고 이 사람 낙상 욕창 챙겨주시면 되는 거 있고, 리버 쪽으로 맷즈 있어가지고 MRI 검사 시행했으니까 판독 들어오는지 봐주시면 되는 거 있고요. 이 사람 어쨌든 블러드 컬처는 팔로우 나갔으니까 검사 결과 뜨는지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이 사람은 한 30초에서 40초면은 인계가 끝날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 환자에 대해서 이해를 했더라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환자는 솔직히 심플한 편이죠. 핵심을 잡아서 이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인계를 해줘야겠구나 를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를 보고 나서 그렇다면은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라운딩 돌 때는 뭘 봐야 하지? 이 사람 페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이 위약하다 그랬죠? 그리고 뭐 했어요? 레프트 암 쪽으로 에데마 있다고 했죠. 이런 부분 푸세맘 입문 과정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라면 당연히 통증 볼 거예요. 환자분 어디 아프세요? 한번 만져봐요. 왼쪽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없으면은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태면은 당연히 페이스, 얼굴로 통증을 사정하겠죠. 암 환자에게 통증 사정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압력.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지금 아침이에요? 밤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압력을 확인할 것 같아요. 뭐 몇 시까지는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까지, 몇 시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침이에요? 밤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환자에게 마약 처방을 받을 때 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약이 드라마틱하게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만큼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약성 모르핀의 가장 큰 부작용 뭘까요? 호흡수 저하죠. 호흡수 타겟 얼마나 볼 건지. 그리고 마약을 통증 호소시마다 뭐 몇 미리 퍼 아워씩 올려주세요 하는 의사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맥스 얼마큼 주실 건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통증 사정을 한 후에 모르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환자가 통증 호소하지 않으면 모르핀 용량을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약은 신청할 때요. 마약 불출 신청서를 따로 준비해야 하고 팩이나 잔량 시에도 약물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거 지금 저는 그냥 푸세맘에 있는 내용 그대로 캡처 따서 갖고 온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정리를 해두는 것과 하지 않는 거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면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운딩 볼 때 우리 기본적으로 수액 가투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있잖아요. 이게 흔한 모습이죠. 선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가끔은 선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혼선이 와요. 그래서 그때 라운딩 돌 때마다 선 정리하고 약물 잘 들어가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부 상태 관찰해야겠죠? 그 욕창 호발 부위 통해서 욕창 호발 부위 봐야 되고 환자 근처에 물 있는지 봐야 돼요. 아까 뭐랬어요? 물만 먹어도 아스피레이션, 흡입 위험성 있다고 했잖아요. 가면은 이 사람 근처에 물이 있어? 가끔씩 환자분들 진압력 떨어져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용케 물을 또 찾아서 옆에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람이 먹고 있는 시기를 확인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보고 라운딩 돌 때 이 사람 근처에 물 없어? 이것도 봐야 하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설트, 재활의학과에서 액체 시기에서 기존에 흡인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컨설트를 보면서 이 환자 뭘 봐야 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인계를 주면 좋겠지만요. 핵심과 근무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나 다음 듀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인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컨설트나 의사 기록지를 통해서 환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인계를 준비할 때 다음번 인계받는 선생님이 이전에 이 환자를 본 적이 있는지, 뭐 어제 봤던 선생님한테 이 환자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인계받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점만 인계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제 마지막 근무하셨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계를 쫙 받아요. 근데 우리 환자 한 명만 보나요? 보통 10명 이상 보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업무 스킬이 중요하거든요. 업무 메모가 있어요. 저라면 이렇게 적을 거거든요. 앞에 환자 케이스로 이 사람 바이탈 뭐 괜찮네, 뭐 진압력 이거 뭐 어떤 게 부족하네, 그 폴리 잘 지금 나오고 있어, 포트 이 사람 포트 드레싱 뭐 잘 되어 있네, 페리 잘 갖고 있네, 삼킴 뭐 근처에 물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플러스를 치면서 환자를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놓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환자들을 볼 때 인계를 받으면서 업무 메모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우리가 환자가 너무 많잖아. 이 업무 메모 보는 거 좋긴 한데 또 하나의 팁이라면요. 시간대별로 어떤 환자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적는 거예요. 2시에 나 환자는 바이탈, 3시에 저 환자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자별로도 이렇게 해야 될 목록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별로 뭘 해야 되는지 적어서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업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잘 정리하면 업무 능력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은 다 푸센맘 입문 과정에 있고 널스큐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부 발췌해서 갖고 온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니까 조금 빠르게, 왜냐면 유튜브는 말이 좀 빨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빠르게 어떻게 보면 널스큐에서는 한 3강에 걸쳐서 다뤄지는 내용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다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푸센맘이나 온라인 강의 널스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조금 왔나요? 네, 널스큐는 지금 저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만든 컨텐츠라기보다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만들어주신 컨텐츠를 제가 전달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센맘과 널스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계할 때 감이 조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강사분들에게 엄청나게 유용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안녕!